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경남과 부산, 울산에도 통합 대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권의 대기질 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은 2년째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 부산시는 즉시 비상저감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상저감 조치의 핵심은 차량 운행 제한. 수도권처럼 공무원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차량 이부제가 의무화되고 노후 경유차 통행 제한과 관공서 등 주차장도 폐쇄해 자동차로 인한 오염원 배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부족일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비상저감 조치 때만 특별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 며칠간의 그 대기 오염 물질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도 좀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제대로 좀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오염물질 총량제 시행 등 권역별 대기질 관리가 시급한 겁니다. 실제 이 제도는 이미 2005년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청을 신설해 대기질을 통합 관리하고 각종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학물질의 40% 이상 배출되는 지역입니다. 대기 오염물질은 기상의 영향에 따라서 지역 경계를 넘어서 이동되고 있고 따라서 동남권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서 하지만 부울경 대기질을 관리할 동남권 대기환경청을 만들기 위한 근거 법률은 2년 전 발의된 후 계속 국회 계류 중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 전국 최대의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만큼 수도권만큼이나 집중적이고 광역화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상남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공공기관 직원 차량 이부제를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경상남도와 각 시군, 산하기관 임직원은 차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에만, 짝수면 짝수일에만 자가 차량으로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대기 배출 시설이나 비산먼지 건설 공사장의 작업 시간 줄이기, 오래된 가정용 보일러 바꾸기 사업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진주 지역 최대 시내버스 회사 삼성교통이 오늘 새벽 5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진주 지역 전체 시내버스 230여 대 가운데 90여 대를 운행하는 삼성교통의 노조는 표준 운송 원가 재산정을 놓고 진주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비해 진주시는 전세버스 100대를 투입했고 삼성교통 노조는 오늘 오후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교실 없는 수업,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화상 수업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 정규 수업으로 인정받는 온라인 수업은 미래 교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방학 기간 밤 시간, 어둠 속 학교 교실 한 칸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교실 안에는 교사 혼자서 수업에 열중입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 13명은 모두 컴퓨터 모니터 안에 있습니다. 36시간을 들으면 주당 2시간 한 학기 학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수업 내용은 교육학,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으로 사범대나 교대의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입시생에게 필요한 과목입니다. 학교에서 교육학이라는 수업을 배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거창과 거제, 양산 등 경남 곳곳에 있는 학생들이 기숙사와 교실, 가정집 등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그 진로랑 관련된 친구들끼리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교육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되게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출결 확인은 자동, 조별 토론 기능도 있어 교실 수업 못지않게 집중도가 높습니다. 학생들이 발표를 하거나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더 집중도가 있고 경남 지역 학교 4곳의 온라인 수업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이번 겨울방학 철학과 심리학 등 9개 과목이 지난해 2학기에는 19개 과목에 170명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오는 2022년이면 전국 고등학교 과정에 학점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수업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 등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서부경남 KTX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도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진정은 기자입니다. 내일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립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광주와 부산, 대구 등 8개 영호남 시도지사가 참석해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차기 의장을 뽑을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영수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밀양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인 엄영수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목요일 서부경남 KTX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서부경남 KTX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심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목요일쯤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요일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인터넷 댓글 조작,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공모 혐의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년 등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1주기입니다. 지난해 1월 26일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고령의 환자 등 47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야마구치현의 NHK 방송국에서 보내온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베시의 특산물 양식새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는 소식 등을 이하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우 출하 작업이 우베시의 양식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세토해에 접한 우베시 양식장에서는 바닷물을 모아둔 3헥타르의 연못에서 새우를 양식하고 연간 약 20톤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몸 길이 20cm 정도 자란 새우를 그물로 떠 무게를 단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톱밥과 함께 상자에 포장합니다. 宇部のクルマエビっていうのは、生きがいいっていうのはもちろんなんですけど、透き通るような透明感だとかトップの評価をいただいていて、どう料理されても美味しいので、お好みでされれば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특히 새해를 맞아 새우 요리 주문이 늘면서 양식장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성 직원들이 야마구치 국도 9호선 휴게실에서 겨울용 타이어 장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차량마다 겨울 타이어로 교체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これからまた雪がどんどん降ってですね、積雪、また路面の凍結ございます。特に山間部だけではなくてですね、最近はですね、いわゆる山陽川沿岸部も凍結、積雪もございますので、冬用タイヤ装着をしていただいてですね。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야마구치현에서 노면 동결로 일어난 자동차 사고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9건 많은 4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베 지역에서 한때 번성했던 종이 만들기 기술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역 중학생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종이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종이뜨기에 사용하는 큰 빈 모양의 도구로 종이의 원료인 당나무 섬유와 접착제를 혼합했습니다. 그런 뒤 나무 틀에 그물을 친 도구를 수조에 붙이고 종이의 두께가 일정하도록 앞뒤로 기울이면서 종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중학생들은 오늘 만든 종이를 자신의 졸업장을 만드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하롬입니다. 절기 대안인 어제부터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영하 5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더 낮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도 역시나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당장 오늘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내일부터 당분간은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오히려 평년보다도 조금 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찬바람에 오늘 미세먼지는 없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대기질 깨끗한 편이고요. 내일까지는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하늘 맑은 모습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경남 지역은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모두 영하권으로 어제보다 많이 낮습니다. 동부 지역은 함안 영하 8도, 창녕과 고성 영하 6도, 밀양과 김해가 영하 2도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과 합천 영하 6도, 사천이 영하 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9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오후에 비나 눈이 한 차례 내리겠고요. 물결도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도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경남 신용보증재단이 없었던 밀양시에 오는 4월쯤 지점이 신설됩니다. 3.1운동 창의탑 보존위원회는 고성 배둔장터 독립만세 운동을 주제로 사진과 짧은 시적 문장을 담은 디카시를 다음 달 17일까지 공모합니다. 일영군이 양파단지 기계화 시험 재배를 토대로 농업 기계화를 확대 지원합니다. 하동군은 설 명절을 맞아 22개의 농특산물을 선정해 집중 판촉 활동을 벌입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자체 하수정화 시설을 사용하는 거제 지역 아파트 10곳의 주민들이 거제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 사용료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하수를 자체 정화했지만 거제시가 관리하는 관거를 통해 하수가 배출된 점 등을 이유로 거제시가 사용료를 돌려줄 만큼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마산항 방지언덕 공사로 막히 탁한 물이 들어와 화로가 폐사했다며 마산어시장 상인 140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11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방지언덕 공사가 어류 폐사에 영향을 줬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